자, 첫 번째 문법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답에 관련된 이 문장이 여기서 가장 어렵죠. 문법에서 이럴 수도 있어요. 문법을 만약에 해석을 해서 맞춘다면 문법을 잘 모르는데 해석은 잘하는 친구들 말이에요. 그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문법 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다른 것들은 이제 해석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면 문법을 맞출 가능성이 큰데 해석이 안 되면 해석이 안 되거나 모르는 단어가 되면 그걸 선뜻 답으로 찍기가 힘든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어려우면 해석도 잘 안 되고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as with를 문법적으로 문법 문제인데 문법으로 풀지 않고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뭐뭐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문장은 틀린 게 없네라고 갈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법 얘기는 그만하고 이 문제에 관련돼서 음악에 대해서 철학적, 윤리적 실천으로서 음악. 이 좀 이상하죠? 그죠? 다시 한번 뭐라고? 철학적, 윤리적 실천으로서의 음악에 대하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께서 더 이렇게 신경을 쓰셨단 말이에요. 뭐보다 그냥 그 음악을 갖다 행하는 데 있어서 입문서를 갖다가 제공하는 것보다는 음악을 철학적, 윤리적 실천의 덕목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 말인지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관련된 썰을 좀 풀어서 음악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이런 어떤 의미가 있구나 정도로 한번 이런 어떤 개념을 갖고 있으시면 음악에 관련되어서 고대 철학자들이나 현대에서 음악이 미치는 어떤 영향이나 이런 어떤 뇌과학에 있어서 음악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일단은 이 음악에 관련된 철학적 함의를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피아노 얘기를 좀 드릴까 싶습니다. 우선 음악 그러면 피아노 생각 안 돼요? 물론 나는 기타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음악적 표현을 갖다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피아노 아닌가요? 근데 이제 피아노 건반에는 이 천문과 수학적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의 철학적, 윤리적 실천으로서의 음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천문과 수학 전개부터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릴까 싶어서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집은 동향이거든요. 13층이고 동향이다 보니까 경주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베란다에 이렇게 이게 산이 있고요. 동쪽입니다. 동쪽인데 여기가 북쪽이고요. 여기가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바라보고 있죠. 제가. 그죠? 자, 그런데 6월 22일 하지 때 해가 이쯤 떠요. 오케이. 자, 6월 달에 해가 이쪽에 가장 왼쪽에 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부터 해서 이제 해가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7, 8, 9, 10, 11, 12월 22일 됐을 때 해가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면서 서쪽에 위치하면서 다시 1월 달에 해를 갖다가 밑이니까 좀 빨간색으로 또 칠해 볼게요. 요게 1월 달, 2월 달, 그리고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3월 달, 4월 달, 5월 달, 요렇게. 자, 그래서 1, 2, 3, 4, 5월 달이고요. 지금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쪽에 뜨는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상당히 아침에 동양집이 좋은 점은 아침에 해를 갖다가 바로 맞이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남양이 좋긴 한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피아노 건반이죠. 빨간색이 검은색 건반이고 흰색 건반이 요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웃기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구가 태양을 4차원 운동할 때 4차원이란 말은 3차원 공간에다가 1년이란 시간에 1차원을 더하면 4차원이 되잖아요. 그죠? 1년 동안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눈앞에서 보이는 거는 그 공간은 2차원이죠. 그리고 시간이 뭐죠? 1년 동안에 지금 내한테 보여준 태양의 위치를 그 시간적 차원을 더하면 3차원이 된단 말이에요. 3차원의 피아노 건반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이 개념을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이제 김정민 박사라고 있으세요. 그 이 이야기는 그 제가 이제 유튜브 올리면서 그 유튜브 댓글에다가 그 이분 강의에 관련된 그 저기 주소를 올려 드릴게요. 피아노 건반에서 모든 우주의 소리를 이렇게 뭐 표현한다고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여러분, 하나 합치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되죠. 두 개가 된단 말이에요. 두 개. 자, 두 개하고 하나하고 합치면 뭐가 되죠? 세 개가 되죠. 그러면 세 개가 다시 또 검은 건반이 되면서 세 개하고 두 개하고 합쳐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다섯 개가 되죠. 그럼 다섯 개가 된다는 말은 여기 도부터 해서 여기 C라고 표현할 때 next C라고 표현하면은 이게 그 도에서 도까지 세 개하고 다섯 개가 되면은, 자, 그러면 흰 건반 도에서 다음 도까지 모두 몇 개가 돼요? 이게 여덟 개가 되죠. 여덟 개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피보나치 수열이죠. 그러면 지금 검은 건반이 모두 다섯 개고 흰 건반이 처음 도부터 다음 도까지 가면은 여덟 개를 합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3개가 되죠. 그죠?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서 굉장히 큰 이제 의미를 두고 있지 않나요? 꽃의 배열이라든지 그 해바라기 씨나 이파리의 배열 같은 게 피보나치 수열의 개념으로 가잖아요. 그 이유가 이 통기성이라든지 햇빛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피아노 건반에서 이런 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우주는 그냥, 그러니까 지구는 그냥 태양을 한 바퀴 돌았을 뿐인데, 근데 이제 내 앞에 펼쳐지는 이 현상은 우주의 음악적 건반이 보여지면서 피보나치 수열로 제게 매일 아침에 저한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음악은 하늘의 뜻이고 땅의 뜻이죠. 왜 땅의 뜻이냐? 지구가 땅이잖아요. 그 지구가 우주를, 하늘을 1년 동안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한 바퀴 돌았다고요. 그런데 내 앞에 펼쳐지는 이 광경은 이 음악의 광경이잖아요. 음악은 우주의 정신이죠. 이게 그러면 이 보세요. 하늘의 어떤 운동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그죠? 전체 운동이 음악이죠. 그럼 이 음악은 우리 육체와 영성에 엄청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어떻게 좀 따라오시나요? 서양의 덕목이라는 것이 진선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미적 요소가 음악일 텐데 이 미적인 요소가 진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치죠. 이게 철학적 윤리적 함의를 느낄 수 없다 그러면 한번 봐봐요. 조용한 헬스클럽에서 운동됩니까? 이 쿵쾅 쿵쾅 랄랄랄라 하면서 세지를 할 때 줄넘기를 넘을 때 음악이 없으면 흥이 안 나잖아, 그죠? 인간 문화에서의 이 음악이라는 것이 전쟁이나 재래나 종교의식이나 명상이나 운동이나 그 나열하면 끝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 하나 하는데도 조용한 음악을 처음에 이제 틀면서 이제 집중이 되면 음악을 딱 끄고 그게 하나의 뭡니까? 내 정신작용의 매개체가 되지 않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철학적, 윤리적 어떤 실천을 찾을 수가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블로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쁜 음악은 없다. 나쁜 연주자가 있을 뿐이다라는 고등학교 1학년 이번 모의고사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좋은 음악을 듣게 돼서 심신이 안정이 되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 내가 너무 많이 간 건가요? 아니요. 근데 이런 철학자들은 이런 데서 음악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철학적, 윤리적 실천이라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그 방금 했던 피아노 관련된 이야기 전문가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되고 지금 저는 이번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 있어서 음악에 대해서 이런 철학적, 윤리적 실천 덕목으로서의 음악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천문하고 수학까지 개념을 같이 곁들여서 조금 더 설명을 했습니다. 재밌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능 문장을 자꾸 보다 보면 야 이거 자꾸 이렇게 왜 재미없는 문장을 보면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갈수록 문제가 잘 안 보입니다.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고3쯤 됐을 때 영어 점수가 말도 안 되게 이제
떨어지는 이유가 대상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면 마음이 이제 가지 않게 되게 되죠. 그러면 그리고 또 이게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게 돼 버리면 왜? 그러니까 미국 사람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조차도 영어를 못 읽는 문장을 우리가 왜 읽나라고 하는데 안 그렇죠. 앞으로의 시기는 그러니까 한국어라도 영어라도 자기 언어라도 못 읽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또 다른 문맹이라고 할까요?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 그래서 제가 한국말에 대한 그러니까 영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걸 또 한국말로 옮기면 더 모르죠. 그래서 그 한국말을 모르는 한국말을 그러니까 알기 쉬운 한국말로 제가 옮긴 것이 블로그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제 유튜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요청했던 자료를 3월 모의고사 계속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